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뉴스가 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어제는 퇴근길에 기자들이 또 음.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경원 또. 전 의원한테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네. 고심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계속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음. 지금 어떻게 할지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지만 지금 박종희 전 의원, 네. 나경원 전 의원 측인데 지금 보수의 상징적 장소에서 출마 선언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얘기는 했죠. 출마할 수 있을까요? 좀 이런 상황에서 아니요. 어떻습니까? 출마 못한다. 저는 못한다고 봐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도 네, 네. 못한다고 그래요? 봅니다. 못한다. 저 정도 되면 못해요. 할 것 같으면 진작 했어야지. 그래요? 지금 저렇게 아니 이게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는 저분의 갈짓자 행보를 보면서 뭐지 대체 뭐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치의 문법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정치 평론가들이 나경원의 저런 태도를 보면서 야 이게 뭐지 대체?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분석을 해야 돼? 예측이 불가능해. 네. 일반적인 정치의 문법은요. 저 정도 되면 출마 선언이 나왔어야 돼요. 아. 그리고 대통령과 일정 부분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야 돼. 근데 저는 나경원 의원이 정말 이상하고 말이 안 되는 어떤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네.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을 분리시키려고 그래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친윤이다 이런 거죠. 그렇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비판 안 하면서 윤핵관만 막 비판을 해. 그래서 이길 거라고 생각하나 봐. 아. 근데 그거는 분리가 될 수 없어요. 둘은. 한 몸이다. 그렇죠. 당연하죠. 네. 아니 일반 국민들과 대중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을 한 몸으로 보고 있는데 자꾸 띄어내서 하려고 하는 거야. 네. 근데 그게 안 먹힌다는 거지 당연히. 아니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생각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메시지를 던지거나 전략을 세워야 되잖아요. 선거 전략을. 근데 자기 혼자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자꾸 띄어내려고 그래. 띄어내지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반윤의 우두머리라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네. 반윤의 어떻게 보면은 최전선에 있는 걸로 장제원 의원이 만들려고 하니까 그거 예.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정말 내가 대통령 생각하는 거고 예, 예, 예. 내가 이 당 대표가 돼야지 사실상 이 총선에서 윤 대통령을 보필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싶었는데 얘기하죠. 예. 이 김대기 비서실장이 바로 나왔잖아요. 5시간 만에 네. 입장 내가지고 음. 처신 잘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완전히 이 윤심, 그러니까 윤 대통령한테 거의 내팽개쳐진 그런 내쳐진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 됐어. 그러니까 이 정도 상황이면 사실은 자기한테 네. 유리한 정치적으로 보면 여기서 세게 나가서 윤석열 대통령의 저런 태도를 비판하면서 당대표 세게 하겠다고 나가야 나오면 된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입지가 커져요. 음,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할수 대표에서 있을까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예를 들면 그러나 정치적 무게감은 또 다른 차원에서 커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말은. 네. 그게 큰 정치를 하는 사람의 행동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태도를 보면 그렇게 안 해요. 윤 그렇게 안 대통령은 한다. 어쨌든 비판을 안 해. 죽어도 안 해요. 그렇죠. 계속 보호를 해. 자기 친윤이라고. 자기 그렇게 괴롭히는데도 음, 제가 볼 때는 아니 대놓고 아니라고 그러고 대놓고 당신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네. 진심이 아닐 거예요. 음, 이게 뭐냐고요. 아니 이런 거야. 남녀간에도 이제 헤어졌는데 네. 근데 아니야 진심이 아닐 거야. 누군가 예를 들면 박정호가 꼬여서 그럴 거야. 꾀해서 그럴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예. 마음은 떠났는데 예를 들면 그거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거잖아. 정치하는 사람이 현실을 제대로 파악 안 하고 애써 모른 척하고 애써 무시하려고 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된 정치적 대응을 할 수 있겠냐고요. 네. 제 말은. 그러면 나경원 전 의원이 결국은 못 나올 거다. 저는 지금 그렇게 입장에서는. 그리고 오늘인가 어제 뭐 여기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지지율 김기현 의원이 좀 많이 앞서가고 있는 게 계속 나오고 있죠. 차이가 점점만 나고 있잖아요. 지금 음, 조금씩 왜 그러겠어요? 이런 태도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출마 선언 한 다음에 지지율 변화가 또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본인이 만약 만약 출마 선언을 출마를 한다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다. 네, 네.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나올 거다? 왜냐면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면 음. 앞으로 정치는 안 해야 된다, 안 할 거다 이렇게 음. 선언한 거 다름없거든요. 원래 그랬어요. 항상.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네. 그 박정호 기자 말이 일반적으로 그게 맞는 아.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근데 그렇게 해야 맞아요. 네. 그래야 본인의 정치적 미래가 있고 저도 거기에 동의. 하는데 나경원 전 의원은 그렇게 안 할 거다.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 얘기까지 건물 얘기까지 했어요. 네, 맞아요. 건물 얘기하고 뭐 탐욕 부창부석이면서 탐욕 얘기도 하나 하지 않았어요? 뭐 그런 그- 가진 자들의 뭐 어. 이런 탐욕들. 아주 심하게. 근데 부창부수라는 얘기가 왜 나왔겠어요? 그 남편 되시는 분도 지금 대법관 후보에 오르고락내락 하고 있다며요. 그러니까 다 이제 가지려는 그런 모습이다. 예. 그런 이미지가 점점 부각이 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지지자들 볼 때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윤심이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윤심을 계속 얘기하니까 지지자들 아니다. 안 좋아요. 그러면 지지를 그런 거다. 하겠냐고 내 말은. 음. 근데 나와요? 나와서 떨어지면 네. 물론 나와서 떨어지면 정치적으로 핍박받는 이미지를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본인이 각을 세워야 된다니까. 각을 세워야 된다. 각을 안 세우고 계속 윤석열 대통령 바라보고 있다가 떨어졌어. 그건 네.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각을 세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안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그 각을 세울 수 있을 때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각을 안 세워서 안 나온다고 해요. 음. 그래도 검찰 수사가 없을까요? 안 난다고 있을 것 해도? 같은데. 그래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아니 안진구 소장이 14건인가 고발했다고 하는데. 14건. 그중에 안진걸 수상 말은 3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더라고. 14건. 네. 그러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 난 거잖아요. 네. 근데 검찰이 지금 보세요. 이재명 재수사에. 대표에 대해서도 다시 재수사. 불러가지고 불송치한 거 끄집어내서 다시 보잖아. 그러니까요. 언제든지 딱 쉬고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대표를 안 난다고 해도 이걸 수사 안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근데 이제 이래도 저래도 하니까 꼭 한번 하는 거지. 그런데 네. 이제 뭐 모르겠어요. 저렇게 막 하다가 진짜 뭐 지금 이거 제 상상의 영역인데요. 네. 대통령 이제 사적으로 만나서 참 죄송하게 됐습니다. 풀어서? 예, 뭐 이래 됐으니 남편 대법관 아니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그냥 이거는 네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그렇게 할 않을까요? 수도 이제 있다? 그만 이제 뭐 어쨌든 풀 수도 있다 그래. 풀면서 불출마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야, 거예요.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 그런데 모르겠지만. 나경원 전 의원이 보수정당 계속 지켜왔잖아요. 뭐 장재원, 권성동, 뭐 주호영 의원도 탈당했었죠? 바른정당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보수정당 지켜온 보수의 뿌리로서 그게 뿌리가 아니고 아. 햇빛만 계속 쫓아가는 그래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나오는 사람들은 시대 정신을 그래도 뭐 저는 그분들을 좋아하는 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네. 박근혜 탄핵 때 거기에 동참해서 나왔던 사람들은 시대 정신을 제대로 읽은 거잖아요. 음. 근데 거기에 남아 있던 사람들이 그럼 시대 정신을 읽은 거예요? 끝까지 박근혜를 음. 지지하고 박근혜를 끝까지 옹호하려고 했던 사람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 사람들이 그럼 제대로 판단한 사람들인가요? 그걸 좋게 저는 좋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요. 핍박받고 탄압받고 이런 거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이야. 늘 빛의 네. 원래 성경적인 건데 여기 빛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 어둠이 자, 아니라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목사님.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잘 어렵지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개인적으로. 자, 이건 뭐 연휴 지나면 좀 알겠지만 음. 저랑 이제 교수님 생각이 좀 달라요. 달라요. 자, 만약에 항상 달랐어요. 누구 말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뭐 누구 말이 맞을지 또 모르겠지만 뭐 한동훈 장관 따라하려고 그래요? 내 얘기하자고? 이런 식으로 따라할 뭘 거시겠습니까? 지금 이게 무슨 도박이야? 왜 이러세요 진짜? 자, 그러면 예. 김기현 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이거 그렇게, 이 결과 그렇게 어떻게 보세요?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잘 보세요. 자, 누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 착착착착 진행이 되잖아. 이렇게 그렇죠. 대놓고 나는 이건 처음 봤어요. 당 대표 선거를 하는데 대놓고 이렇게 유승민 제거하기 위해서 누를 바꾸죠. 뭐 다 해왔죠. 이준석 대표 때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권성동 전 원내대표 포기하게 만들죠. 네. 그리고 나서 김장년대 띄우죠. 음. 나경원 원내대표가 나온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전 원내대표 나온다고 하니까 네. 사표를 해임시켜 버리죠. 어. 이런 여러 가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네. 윤핵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에요. 이 모든 정황에서 이준석부터 시작해서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까지 그리고 권성동은 뭐 윤핵관이지만 정리 차원에서 다 제거하고 이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어요. 물론 네. 결선 투표 가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은 아직 남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결선 투표가 우선은 하나의 변수다. 변수다. 제일 마지막 남은 변수다. 그러니까 이게 웃긴 이게 아이러니지. 네. 원래는 결선 투표를 만드는 게 김기현이 안철수한테 질까봐 만들어놨는데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유승민. 유승민 유승민 유승민하고 네. 나오게 됐을 때 네. 그럴까봐 만들어놨는데 이게 안철수한테 덜미를 잡힐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참 그게 안 만들었으면 차라리 이길 수 있어요. 제가 바로 이길 수 있죠. 조금만 이기면 되니까. 그렇죠. 50% 아니어도. 근데 지금 결선 투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상황이 안 그게 좋은 또 상황이 될 수도 변수다. 있다는 거죠. 이러다가 안철수 의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부지리로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안철수 의원 되면 총선 이깁니까 집니까? 국민의힘이 지지. 누가 되면 이겨요 그러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누가 된들 뭐 장담하시네요. 누가 된들 뭐. 김기현 의원이 그래서 김장년대 이제
안 쓴다 그러고 연포탕을 무슨 그렇게 연- 먹는 걸 좋아하네. 김장, 연포탕. 아니 연포탕 근데 뭐 어처구니가 없어요. 연포탕이 그 뭐 뜻이 그렇다면 연대 근데 포용 자, 그럼 탕평. 연대 포용이라 그랬잖아요. 네. 연대 포용을 했어요, 대체? 나경원도 못 품고 아. 유승민도 못 품고 이중섭도 못 품는 네. 그게 연대고 포용입니까? 탕평? 무슨 탕평? 뭐 반대한 사람 다 잘라내고 해임시키고 또 뭐 반대한 사람들 무슨 자리에 앉힌 사람 있어요? 자기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네요. 만약에 나를 이해해봐. 그럼 탕평이지. 연대 포용 탕평하려면은 아 깜짝이야. 뭐 갑자기 이제 치고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다이 아니 지금 코드가 봐라. 박정으로 한 박자 형광등이야. 저쪽은 아니에요. 웃는데 지금 이 방청객 둘은 웃잖아요. 아니에요. 아니 본인은 웃지도 못하고 이러시면 됩니까? 안 웃겨서 안 웃어. 안 웃자, 웃겨서. 웃는 방청객 둘은 웃었잖아요. 여기 방청객 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명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러면 연대 포용 탕평이 되려면 진짜 최진문 교수님 공천 주고 대구에 공천 주고 유승민 전 의원 대구에 공천 주고 이렇게 하면은 탕평이 연대 포용이 되는 건데 저는 안 그게 될까요? 나가겠습니다. 안 나가실 일단. 거예요? 네, 저는 안 나가겠습니다. 총선 불출마 선언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거 국민의힘으로 아니고? 안 나가겠다. 이 사람이 나를 매장시키려고 하네. 국민의힘을 안 나간다. 그러니까 연포탕이 되려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그건 또 안 하잖아요. 안 해요. 자, 그래서 이 말로만 연포탕인지 그건 또 음. 봐야겠지만 어쨌든 김기현 의원이 전략을 바꾼 거예요. 왜냐면 결선에서 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김장년대에서 바꿔버려서 연포탕으로. 그러니까 일단 이제 당내에서는 어느 정도 당원들의 지지는 어느 정도 모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 근데 이걸 됐다. 계속 가다가 이러다가 결선에서 큰일 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한들 참. 김장년대 깨졌다고 누가 믿겠어요? 약속 대련이야. 장재원하고 둘이서 아마 뒤로 그랬을 거야. 이게 이렇게 할 테니까 조금 뭐 그런 기분 조금 나빠하지 조금 마. 해라. 그러면 왜 앞에서 이제 얘기하는 좀 거죠. 나서지 말라. 네. 아, 김장년대 빼고 이제 연포탕으로 가겠다. 말만 그렇게 하는 말로만 거예요. 한다. 근데 누가 봐도 김장년대지.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김기현 오늘 그런 얘기했잖아. 이번 총선은 네. 내년 총선은 당 대표의 얼굴로 치르는 선거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로 치르는 선거다. 아주 잘 됐어요. 잘 됐어요? 국민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네. 윤석열 대통령의 중간 평가. 중간 평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딱 아하. 맞아요. 심판을 저는 하는 뭐, 선거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난번 대선에 0.7%로 이기셨는데 그럼 그 반 정도 지난 거잖아요. 결국 이제 내년 그렇죠. 2월이 예, 되면 예. 4월이 되면 그때는 정말 국민들이 그때도 동일한 마음이신지 아니면 정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총선에서 보여주실 거다. 그건 중간 평가서 맞아요. 김기현 대표 말 잘하셨고요. 네. 김기현 지금 후보 말처럼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다. 네. 그렇게 보시고 투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누가 당 대표가 되든 내년 총선 결과는 좋지 않을 것이다. 지금 상황으로 이렇게. 보면 그래요. 물론 뭐 앞으로 시간이 뭐 1년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만 본다면 그렇다는 말씀 드리는 네. 거예요. 참 나경원 전 의원의 이제 스포트라이트가 다 쏠리다 보니까 이 당의 이제 비전이나 네. 뭐 국민의힘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국민들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뭘 할 것이냐 이런 거는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있어가지고 없어요. 네. 이 싸우는 모습 자체가 보수층도 그렇고 전체 국민들 볼 때는 짜증이 나는 짜증나죠. 상황이고 정치 혐오를 오히려 더 부추길 수가 있는데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네. 이게 국민의힘의 전략일 수도 있겠다. 정치 혐오, 네. 정치 지긋지긋해 하면서 투표장에 안 나오게. 그렇게 만들 수도 있죠. 근데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중간 평가 성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혐오, 정치 혐오에 대한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 것을 통해 네, 서 네. 투표에 참여하지 않게 한다고 하더라도 음. 현 정부에 대해서 뭔가 좀 경종을 울려야 되겠다. 회초리를 좀 때려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올 거라고 봐요. 저는 네. 내 한 표가 아하. 정말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정신 똑바로 차리게 만들 수 있다고 하면 난 네. 기꺼이 던지겠다 그 표를 일부러라도. 안 그러면 투표 아니면 아무도 걱정을 안 해요. 윤석열 그렇죠. 대통령도 사실은 이번 이제 대통령 끝나면 뭐 다시 뭐 선거에 나올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걱정 안 하는구나. 그렇죠. 근데 남은 반, 그러니까 남은 반, 2년 네. 반 정도를 이렇게 했다간 심판 받을 겁니다. 이거 안 됩니다라고 안 된다.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줘야 돼. 그게 투표예요. 그래서 저는 나올 거라고 봐요. 많은 분들이 나올 거다. 그냥 국민의힘이 뭐 저에 관계없이 네.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 차원에서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제대로 좀 잘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네. 국민의 목소리, 국민의 어떤 엄중함, 음. 엄한 어떤 질책 이런 표현의 방식으로 저는 투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